When marimba rhythm starts, dance, dance. Marimba rhythm, rhythm, rhythm. Other dancers they start, dance, dance. Marimba rhythm, rhythm, rhythm. When marimba rhythm starts, dance, dance. Marimba rhythm, rhythm, rhythm. The rhythm starts, dance, dance. Marimba rhythm, rhythm, rhythm. Other dancers ma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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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토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시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에 대한 그 관점에서 70은 계속 먹을 표정인데 지금 저거는 자, 먼저 올해 상반기 사트에 대해서 한번 그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 굉장히 말도 많았죠. 서류 전형을 도입하느니 마느니, 일단 이제 한국의 정서를 너무 이제 과대평가한 삼성 측에서 약간의 그 무리수를 두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트가 시행되고요.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도 별다른 그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가 문제가 좀 바뀌고 그러면서 예상은 했지만 실제 이제 시험을 본 학생들의 말은 뭐 거의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죠. 뭐 이런 게 나왔냐, 아니면 또 어떤 학생들은 뭐 평소와 그닥 다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뭐 유형적인 측면에서 좀 바뀐 게 있지만요, 결국은 이것이 인적성 시험의 목적, 즉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맥락은 바뀐 게 없다고 봐요. 이제 유형이 좀 바뀌고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학생들의 경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건데,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늘 주장하듯이 우리는 유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원리가 조금 다른 형태로 질문이 나왔을 때 원리를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순발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표현에 의하면 문제집을 풀어 제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틀에서 어떤 변화를 좀 보자면요, 특징적인 부분은 언어에서 이제 한자, 많은 학생들을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죠. 특히 이공계 학생들, 우리는 한자는 쳐다본 적이 없다, 이런 학생들 많았었는데 한자가 사라졌습니다. 한자가 사라진 부분은 조금 사실 뭐 예외이긴 했어요. 중국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중국어 또 한자 가산점,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트 문제에서는 한자가 빠졌습니다. 사자성어 마찬가지고요. 수리에서는 이제 뭐 과거에 제가 늘 말했죠. 저 같으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낸다, 대소비교. 대소비교가 사라졌습니다. 대소비교 사라지고 방정식하고 자료 해석, 이것이 문제수가 줄어서 나왔고요. 추리는 또 말했죠.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낸다, 수추리, 문자 추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형 추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문자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요. 그거 자체가 그닥 뭐 난이도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아마도 충분히 그 대비를 시험 출제하는 측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가 됐고, 나머지 언어 추리가 기존의 어떠한 성향대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어떤 논리 게임형 문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상황 판단형 또는 의사 결정형 이러한 추리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간지각, 오죽하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지각 따위는 시험장 가서 적응해라 라고 했는데,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런 게 왜 출제되는가 사실은 조금 캐스천 마크긴 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어떠한 직무 능력 평가라는 부분하고 사실은 이제 상관관계가 가장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건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은 50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가장 큰 경향은 경제하고 과학이라는 기존의 어떤 큰 축을 이뤘던 이런 문제들이 감소했고,
역사, 국사 또는 세계사, 역사 문제가 증가했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사트,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애티튜드 테스트죠. 어떤 적성, 직무 적성 평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은 다른 곳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 다시 말하면은 일종의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 나가고요. 뭔가 생각하는 문제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요. 모든 거의 대기업 적성 테스트는, 적성 시험은 이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해력 평가. 이 독해라는 게 언어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모든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즉 언어 지문에서 뭐 독해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거죠.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에서 단순한 공식 중심의 대수 비교가 빠지고 뭐가 나왔어요? 응용수리하고 자료해석이죠. 응용수리 핵심은 뭐냐면 독해예요. 이거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 자료해석 말할 것도 없고요. 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리도 대부분 그 문제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문제다라는 거고, 공간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것도 사실은 독해 영역이에요. 다만 무엇이다?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가 공간 도형 전체를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부분의 특징을 잡고 변화를 볼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그림 독해, 또 다른 면의 독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식은 독해라기보다는 소양이죠. 인문학적 소양 또는 과학적 소양,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독해력 평가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독해력에 기반한 뭐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해력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이 문장으로 주어졌던, 그림으로 주어졌던, 표로 주어졌던,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표현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 기업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들이죠. 여러분들 왜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해서 돈을 주겠습니까? 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해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이것으로 변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언어는 이번에 어휘 문제, 기존의 이러한 어휘의 관계들, 이제 어휘 유추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긴 문장 속에서 빈칸을 비워놓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어휘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읽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그 문장 재구성하는 문제 대신에 그 문단을 완성시키는 문제, 즉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문장 또는 문단, 이런 것들 합쳐서 한 8개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 22개는 독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해가 어떠한 수능형 독해가 아니었고요. 피셋이나 리트형의 그 논리형 문제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정확한 독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문 하나에 문제가 서너 개 딸렸던 과거의 시험이라면요, 대충 봐도 사실 그 중에 2-3개는 맞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따른 독해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만큼 난이도가 높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인적성 시험에서 독해 문제의 난이도는 그닥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는 언어 문제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여러분 그 긴 호흡의 독해가 좀 필요해요. 긴 호흡.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책을 읽더라도 약간 우리가 평소에 딱딱하거나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언어를 여러분 단시간 내에 올리겠다라고 너무 고민을 하지 마세요. 저거는 사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결정된 거거든요. 내가 언어를 굉장히 못해. 그래서 언어를 파야 되겠다. 딴 거 파세요, 그냥. 그래서 저것들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 약간의 보완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 뭐냐면요. 사트 지망생들의 언어 수준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전공이 국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문학 계열인 사람들은 조금 잘하겠지만 이공계 학생들의 수준에서 봤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그 대신 저것은 뭐냐면은요, 이러한 상식이라든가 기타 소양의 부분에 있어서 읽기라는 측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언어 추리 영역에 우리가 집중을 할 거고요. 수리에서도 대부분 자료 해석 쪽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공간 지각은요, 또 바꿀 확률이 높죠. 저것은 어떻게든 뭐 출제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본다라는 의미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맞아요. 시험장 가서 적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그 공간 또는 도형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참고가 되는 관점들, 이런 것만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할 거예요. 자, 상식은요, 전통적으로 해왔던 경제, 요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트 문제 몇 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출제되는 사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계속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소양 측면에서 경제는 계속 강의를 할 거고요. 과학은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상식 정도로.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역사는 이것은 이제 따로 강의가 빠져가지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하반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놓으면 안 되는 것은요, 역사, 경제, 과학 포함한 일반 상식, 이런 것들은요, 이것들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매일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4학년이 아니라 한 3학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좀 쌓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하여튼 짧은 기간 내라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계속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많은 문제풀이는 당분간 삼가도록 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의 출제 유형을 봤었을 때 문제를 풀어 제끼는 공부는 의미 없어요. 답 보고 하는 공부도 의미 없습니다. 책 한 권 정해서 뭐 어느 책이 되든 좋습니다.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해할 때까지 푸세요. 즉 응용수리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걸려도 좋고 2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답을 맞췄을 때 답이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틀렸을 때 왜 틀렸는가를 끝까지 보지 말고 첫 번째 단서만 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바뀐 유형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즉 문제집 7권 푸는 것보다는 문제집 하나를 2번, 3번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 그 문제풀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시험 한 3주 전쯤 되면은요, 반드시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세요. 이 모의고사를 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잘 보면 합격할까요? 그거 아니고요. 모의고사, 즉 사트 시험 자체가 뭐냐면요, 제한된 조건 하에 문제 해결이에요. 즉 제한된 조건은 뭐죠? 시간이죠. 시간. 언어, 예를 들어서 25분이 25분 내에 30문제를 푼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조건 하에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시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시간 관리는요, 연습해 본 것과 아닌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3번 이상 여러분들이 정식 시간을 재서 이러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해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요, 가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신기함과 더불어서 시간이 다 됐다라는 멘트를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슬퍼져요. 자, 공부를 할 때 그 원리 중심으로 해라 라는 이거고요.
모의고사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한 2, 3개월 정도는요,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되나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공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분량을 잡아서 내가 그럼 시험 한 달까지 이 책을 3회독 하겠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3번을 보려면 얼마만큼을 봐야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물어보는 곳이 스터디 물어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스터디 원 중에 사트에 합격해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사트 이러한 적성 시험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학생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사람 4명이서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거든요. 서로 모르는데 우리끼리 한번 같이 몰라보자. 이러한 스터디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는 하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그 팀 구성원 중에서 뭐 전부는 다 할 필요 없어요. 만약 이 친구는 수리에 굉장히 강하다. 이 친구는 추리에 굉장히 강하다. 이 친구는 상식에 굉장히 강하다. 이런 팀이 환상이죠,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구성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냥 우리 친한 친구끼리 해보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에 그닥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래요. 이런 정도의 그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반기 사트 대비 공부를 한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